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을 벗어나서 좀 걸으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는 제가 주로 촬영하는 장소인 연남동에 있는 피팅룸이라는 카페인데요. 네, 사장님 출연하셨습니다. 네, 예쁘죠? 예쁜 우리 사장님 그리고 카페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공간이 좀 많이 특이해요. 카페인데 복합 공간이라서 네, 여기 보시면 짜잔, 지난번에 마리화나 편 때 나왔던 로즈마리 그리고 카페 전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연남동 센트럴파크로 한번 가보시죠, 저랑. 네, 여러분, 클레어가 유튜버가 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좌충우돌, 난리 부르스, 특히 저작권과 관련된 영상 삭제된 이야기까지 얘기를 오늘은 좀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도 좋은 연트럴파크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유튜버를 잘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알릴 수 있는, 저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장 핫한 유튜브를 선택 아닌 필수가 되었고, 그래서 유튜버를 한 1년 정도 채널을 생각을 하다가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특히 최근에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처럼 초보 유튜버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얘기 보따리 풀어볼까요? 저의 소울메이트 아이스라떼와 함께 고고! 사람들이 생각외로 영어 뉴스를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어로 읽는 게 귀찮고 잘 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만 캐치해도 너무 바쁘다, 그런 이유. 근데 저는 직업상 제가 이제 뭐 통역도 하고 행사 진행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어를 계속 잘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뉴스를 되게 많이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나만의 방송국을 차려보겠다. 야심차게 포부를 가지고 짜잔 열었는데, 초보 유튜버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채널 컨셉이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지. 영어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 뉴스 미디어에는 소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인사이트가 담긴, 저의 어떤 의견이 담긴 뉴스를 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냥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컴퓨터만 켜면 볼 수 있으니까 TV를 틀어도 볼 수 있고, 그 중에 재밌을 만한 거, 좀 의미가 있는 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지만 곱씹어서 생각할 만한 뉴스들을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또 자료 조사를 해서 클레어의 잘 고른 영어 뉴스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초보 유튜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유튜버가 되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를 많이 쏟고 거의 하루 종일 유튜브 생각만 하게 돼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제가 맥북을 쓰고 있는데 맥북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맥북이 모니터 나가고 LCD 나가고 배터리 터지고 난리 부르스여서 작업했던 거 날아가는 줄 알고 진짜 지옥을 몇 번 오고 가고, 날밤을 안 새다가 날밤을 새니까 막 머리가 빠지고. 그래서 저희 지금 서리태 쉐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적응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맨날 들어가서 버벅대고 헤매다가 뭐 날려먹고
날려먹은 거 수정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하루에 하여튼 3시간 이상을 계속 유튜버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기획하는 뉴스를 찾고 뉴스를 계속 브라우징을 해요. 이게 좋고 저게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놨다가 선택이 되면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추가 자료들을 또 막 찾아요. 촬영도 여러분이 보시는 건 뭐 7분, 8분 이렇게 되지만 그것도 길다고 하시겠지만 5번, 6번 찍고 10번쯤 찍으면 나중에 막 꼬여가지고 컷 편집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저는 원래 이 똥손이에요. 기계 쪽에. 맥북 적응하는데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언제쯤 이 편집 지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뉴스만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무겁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만들기 좀 간편한 오디오만 올릴 수 있는 걸로 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컨텐츠를 좀 골라서 해보자 그래서 한국어, 영어가 잘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온 잡지를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좀 오락 목적으로 머리를 식히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내보내는 채널은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만들기 쉽고 제가 이제 성우를 하고 있는데 오디오는 상대적으로 훨씬 편집이 쉬우니까 또 저의 올해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한국을 제대로 된 영어 번역으로 소개하는 거였어요. 정말 이상한 내용으로 오역이 돼서 한국을 알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 고른 게 이제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이 모닝캄이라는 잡지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작권 모닝캄이라는 잡지에 나오는 이렇게 시가 나오는데 시가 한국어 그다음 영어로 같이 나오는데 이 시를 제가 다시 읽어서 오디오로 편집을 해서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원 저작자 다 밝히고 있지만 이 잡지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러분. 이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한항공의 그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보다가 그럼 이게 제 영상이 아직 바이럴이 되고 이러진 않지만 아주 초보 유튜버라서 아주 지금 박박 기고 있지만 저작권법에 위침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닝캄이란 잡지를 대행해서 만드는 서울문화사라는 곳에 메일을 보냈어요. 여기 대표 메일이 나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메일은 서면으로 다 이게 증거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기거나 뭔가를 증명해야 될 때 메일은 다 남잖아요. 카톡도 요새는 법정에서 인정이 되는 증거물이잖아요. 이메일로 보낸 게 제일 속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일단 아주 정중하게 보냈어요. 이것도 늦게 보내서 죄송합니다 블라블라블라 썼어요. 한 2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안 보는 줄 알고 이대로 계속 올려야 하나? 다음 시는 뭘 할까 이렇게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음 시를 막 셀렉하고 있는데 답장이 왔어요. 서울문화사에서. 이게 제가 처음에 보냈던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닝캄 잡지에 실린 시를 녹음해서 소개하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클립을 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좀 봐주세요. 이게 영상 저촉이 됐는지 알고 싶고 당연히 원 저작권자의 이름과 출처는 영상에 다 삽입되어 있지만 혹시나 제 영상에 광고가 삽입된다거나 하게 되면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소개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쁘시겠지만 이메일에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답장이 왔어요. 모닝캄이란 잡지는 대한항공에서 직접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모든 이런 잡지들은 다 대행을 주죠. 외주사가 서울문화사라는 곳인데 여기에 담당자인 과장님이 우선 저희 잡지를 애정을 갖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콘텐츠의 내용이 저작권에 저촉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구독불 영상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중에 더 생길 수 있는 분쟁거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이러고 왔어요. 제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도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이 잡지는 여러분 무가지 대한항공에서 홍보 차원에서 만든 잡지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것 때문에 원 저작권자 그러니까 작가들, 시인들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 책임이니까 이렇게 답변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 영상을 총 6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최근에 올린 거는 영어로 또 다시 읽고 해서 좀 더 많이 공을 들인 거기도 하고
어떤 족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나머지 5개 그냥 다 내린다 쳐도 하나는 이런저런 실험을 해본 어떤 히스토리 하나로 클립을 하나 남기고 싶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출판사 대표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기를, 요새 지금 출판 시장이 다 어렵잖아요. 근데 시인들이 실제로 한 문예 잡지에 글을 실으면 여러분 얼마나 받을 것 같으세요? 그분 얘기로는 이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원이란 가치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여러분에게 딸렸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적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도 읽지 않고 요새 다 영상 세대니까 아무도 이 종이를 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인들 입장에서는, 작가들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을 접촉해 보라고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인 연락처를 이 잡지사에 다시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남기고 싶은 그 영상을 다시 첨부를 하면서 이 영상 하나만 어떻게든 좀 보관을 하고 싶은데, 계속 올리고 싶은데 안 되겠냐, 다시 좀 약간 구질구질하지만 메일을 또 보내고, 메일이 왠지 안 올 것 같아서 시인분을 찾았어요. 페이스북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쪽지를 열심히 써서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저런 사양으로 시인분의 시를 계속 제 영상에 게재를 하고 싶습니다. 보냈어요. 그 이분한테는 답장이 전혀 안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페이스북을 잘 안 보시나 봐요. 페이지는 만들어져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서울문화사에서 다시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저작권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모닝캄에 게재되는 모든 콘텐츠는 모닝캄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항공에도 저작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공동 저작권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잡지를 하면은 시인이 아니고, 시인도 그렇지만 이 잡지를 발행하는 대한항공의 재산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담당자분이 대한항공 담당자분하고 회의를 또 열었어요. 그래서 답변이 2가지 조건을 달고 왔어요. 첫 번째는 현재와 같이 상업적인 성격을 띠지 않고 시리즈로 이어지는 등의 연속성을 갖지 않는 조건 한해서 그 나머지 영상 하나는 올려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재생산, 확대 다 금해주세요. 그리고 시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거는 개인정보법에 저촉돼서 안 된대요. 시인분은 여기서 서울문화사에서 따로 접촉을 해서 알아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필요한 거는 일단 대한항공 측의 허락, 그리고 2번째는 시인의 허락인데, 제가 필요한 이 시인분의 허락이 서울문화사 쪽을 통해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서울문화사 쪽에서 연락을 해보니까 시인분이 이런 형태로 영상을 게재하는 건 괜찮다 하셔가지고 그 5개 영상 중에 이거 하나 살렸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사건을 다루면서 JTBC 영상을 삽입을 했었어요. 제가 만든 것보다 JTBC에서 정리를 해서 이제 뉴스로 나간 걸 이제 참고 영상으로 넣었는데, 이게 또 걸려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삭제 조치를 해가지고 아예 이게 폐쇄됐어요, 영상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다시 올렸거든요. 그걸 삭제를 하고. 저작권법이 유튜브 영향인 것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거나 다 갖다 쓰고 원 저작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좋지 않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풀고 있는 저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뉴스를 만들면서 더 많이 조심해야 될 건 뭘까, 정말 과연 내가 원하는 뉴스를 소개를 할 수는 있을까, 사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JTBC의 입장에서 보면 이 뉴스를, 사실 이 의료 대마초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얘기인데 누군가에게 좀 의미가 있는 뉴스가 되려면 누군가 봐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걸리는 거, 구글링을 하든 무슨 이렇게 뭐 AI든 그 알고리즘에 걸리는 데는 다 삭제해버려, 다 저촉된다, 다 삭제,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이 적어지지 않을까, 기회가 조차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좀 약간 막막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든지 간에 다른 사람 걸 빌려 쓰거나 가지고 올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는 게 맞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그게 애매모호할 때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연락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출판사에 직접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막 구글링을 해서라도 작가를 찾든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생각한 상식선에서 타협점을 못 찾는다 생각이 들면 마지막까지 저는 정말 그 영상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약간 구질구질하게. 이것만 좀 유예를 해주면 안 돼요? 이것만 좀 약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대한항공 측과 서울문화사 쪽, 그 다음에 시인 이렇게 다 제3자가 연결돼서 해결이 나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어떤 콘텐츠를 다루시냐에 따라서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결론은 유튜버가 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런데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나 저의 생각의 아이디어가 여러분한테 도달해서 공감을 얻는 건 더 어렵다.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구독자를 봤더니 91명이에요. 그래서 앞에 구자가 떴네? 그리고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입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88명이 됐어요. 그 중에 누군가가 구취를 하신 거예요, 3명이.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밥 먹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좀 나쁘고, 자기 전에도 생각하니까 또 다운이 되고, 이게 지금 100일 차인데 내 채널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화 감독들이 영화 프리미어 첫 상영하기 전에 자기 영화가 대박이 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영화 감독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영화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영화는 무조건 대박이 난다, 이 영화는 진짜 천만 간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그거 있잖아요. 자기 기분에 취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걸 만드는 약간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새끼를 낳는 기분으로 이 콘텐츠는 대박이다, 이번 이 영화는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대요. 그리고 개봉을 해요. 어째저째서. 그런데 모든 영화가 대박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쪽박 찰 수도 있고 흥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요즘 들어서 그 영화 감독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떤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이거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거고 또 약간 재밌기도 하고, 누가 봐도 재밌을까, 누가 봐도 되게 유익하다고 느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주문을 걸듯이 막 준비를 해요. 그리고 진짜 막 페인 돼가지고 편집 끝내가지고 올려요. 그리고 나중에 조회수를 봐요. 숫자가 다는 아닌데 내가 생각한 대박이 약간 쪽박이 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초보 유튜버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고, 또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영상이 대박을 칠 수도 있다고, 유튜버의 그 생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누군가 그러긴 했는데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버는 시간 잡아먹는 하마 같아요. 정말로.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만든 사람은 더 하거든요.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다가 리뷰어를 하다가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고 나니까 뭔가를 창조한다는 게, 특히 유튜브라는 그 생태계 안에서 생존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가끔 생각보다 자주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런 고민을 할 때 그 영국에 있는 제 친구가 리투아니아 사람이에요. 근데 걔가 잘 지내고 있어? 이제 가끔 카톡을 얘기를 하는데, 나 요즘 유튜브 때문에 힘들어 이러면 그냥 뭐라 그랬냐면 Form yourself 이러더라고요. Form yourself. Form yourself가 뭐냐면 네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form이 이제 굳히다란 이런 뜻인, form 단단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Hey, clear, form yourself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머리에 와닿았어요. 나는 내 채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나? 난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자랑스러운가? 나는 왜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떤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냐면, 제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들면서 유튜버로서 생존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유튜버 100일 생존기 저작권법까지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처럼 고군분투 난리 부르스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라떼 소주 마시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저한테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애정을 가지고 클레어의 TV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랑 연남동 센트럴파크, 연트럴파크에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재밌는 핫한 아이템으로 들어오겠습니다. Stay tuned. Bye.